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1억) 미만 빌라, 소액 빌라로 한 채씩 사려고 하는데 무주택자를 카드로 서울 빌라를 사는 게 좋겠지요? 어유 맞는 얘기 하네.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있는 이 건물을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이 깔고 앉아있는 희소성 있는 대지를 사는 거야. 대지. 빌라도 시세 차익이 존재합니다. 입지가 바뀌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도 올라가. 근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빌라가 올라가는 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빌라도 같이 동반 상승합니다. 근데 이게 층별로, 향별로, 구조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빌라는. 내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기존보다 뭐 1억에 원래 시세가 1억 정도 되는데 그럼 내가 1억 5천까지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텐츠를 제가 생각하는 게 해가 그냥 진짜로 막 보일러 다 터졌고 샷이 막 떨어졌고 막 위에 누수되고 거의 흉가와 같은 집을 올 리모델링해서 어떤 비용이 들고 매도까지 하는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폐찰하시면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폐찰 사유를 아셔야 돼요. 근데 폐찰 사유를 내가 모르겠어. 난 충분하게 임장 조사를 했었어. 근데 왜 폐찰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건 투자노트 블로그를 개설해서 거기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등기부등본 뜯어보고 낙찰자가 실거주하는 건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떤 아이템을 하고 있는 건지, 임대를 줬으면 얼마에 얼마를 줬는지, 그때 매도가와 지금 매도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낙찰되고 고가 낙찰됐고 그 사람이 진 게 아니죠. 마지막에 누가 웃냐야. 그죠? 경매 투자라는 게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을 매입했어. 그래서 1억을 내가 융통해서 넣었어. 그러면 정부에선 야, 너 1억이 어디서 났냐? 저 이거 사업했는데요? 사업해서 번 돈인데요? 너 사업했어? 너 부가세 신고는 잘했니? 법인세 신고는 잘했니? 재산세는 잘 세금 미납된 건 없니?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무섭죠? 경매라는 게 그런 게 없어. 매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대출의 레버리지를 일반 담보대출보다 규정은 같지만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를 매겨놨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와일드하게 실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거래 허가, 주변에 있는 거래 토지를 막 아파트를 살려면 허락받아야 돼, 나라에게. 그런 거 안 받아도 되겠죠. 지금 임대차 3법 갱신되고 전세입자나 막 이렇게 거주하고 있으면 요즘에 그거 다 지켜줘야 되잖아. 그죠? 상가는 막 10년씩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바로 내 집 마련 혹은 바로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폐찰한 건지 다양한 사유의 비교 분석을 하고 실제 임장도 가보고 해서 하나씩 배우는 거, 경매 근육을 하나씩 쌓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도 배우는 거예요. 폐찰 사유는 계속 메모하면서 내가 왜 폐찰했는지, 미래 가치는 어떻게 막혔는지, 누가 울고 웃었는지를 아셔야지. 아셨죠? 자, 안녕하세요. 제가 1가구 2주택자인데 아파트 빌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혹연 낙찰 6월부터 양도세 중과 법인으로는 대출 못 받아요. 주택은 대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6% 그냥 다 때려 맞아요. 법인으로 매입할 거라면 현금 매입하시고 단기 치면 되긴 해요. 현금 매입하고 단기 치면 뭐 그렇게 문제되진 않지. 우선은 2주택자이시니까 현금 매입으로 주택을 보시던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도 괜찮은 거 많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운영하면서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토지, 오피스텔, 상가, 지산, 창고 다양하죠. 2주택자면 저는 주택 말고 상업용 부동산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가 아바타 영상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좀 감 오실 겁니다. 대장님,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사업과 경매 부동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디다 코스를 맞추면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왜 버려요? 둘 다 버리지 마세요. 저희 경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매 투자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소품이라는 걸 팔잖아요. 그죠? 주변의 공급량은 어떻고 수요층은 어떻고 임대료는 어떻고 매가는 어떻고 주변 시세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흘릴 거예요? 그냥 오늘만 알아보고 끝이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디다가 적어놔야 나중에 그런 동일 매물이 나왔을 때 여기는 이랬구나, 이때는 이 가격이었구나, 이런 걸 내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다 적어야 돼? 온라인 상가에다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온라인 블로그에다가. 그리고 임장을 갔어. 중개사장님과 말씀을 나눠. 근데 중개사님이 막 모르는 단어를 막 얘기하시고 막 신탁을 막 얘기하고 막 이중계약을 얘기하고 난 뭘 알아듣겠어. 그러고서 그냥 멍하다 나와.
남는 거 있어요? 없죠. 녹음해야 돼, 녹음.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녹음이 필수입니다. 임차인과도 녹음이 필수고 항상 법적 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누구랑 얘기할 때도 항상 녹음을 항상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중개사 들어갔을 때 녹음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 중개사장님이 여기 역세권 뚫리는구나, GTX가 이때 개발된다니까 여기 가깝다니까 이직의 호재구나, 여기 주변이 대지권 미등기가 다 이렇게 등록돼 있구나, 거래가 되는데 문제 안 되는구나, 그런 게 이해돼.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된 것도 어디다 써야 돼? 온라인 상가에다 써야겠죠? 그리고 주변 입지나 지리 같은 것들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놔야 돼요. 가는 방향, 물건의 현황, 건물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사진 찍어 수리 비용이나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업자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수리하는데 얼마 드는지. 그럼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야겠죠.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을 어차피 온라인 상가에 다 쓰기도 하고 동영상도 온라인 상가 블로그에다 올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블로그 쓴 내용을 동영상으로 남겨놓으세요. 그냥 핸드폰 켜놓고 뭐 인형을 앉혀놓던지 그냥 뭘 세워놓던지 얼굴 안 나와도 돼. 그렇게 내가 한 거 정리하세요, 일기처럼. 근데 이런 유튜브나 이 상가가, 온라인 블로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통 쪽 꼭 해야 되죠. 유통 쪽. 유통은 도매국이나 도매국 말고도 코스트코나 뭐 이런데 온라인 몰에서 실제로 위탁 배송도 다 해줘요. 사입하면 반품 내줍니다. 안 알아봐서 그래.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등록하고 주무세요. 한 20분도 30분이면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 유통의 감이 나와. 내가 어떤 채널을 주력으로 하면 되겠다, 그쪽으로 특화된 상품을 소싱하기 시작해. 제가 마케팅 얘기하면 스마트 스토어부터 해서 쭉 얘기하면 오늘 밤 새야 돼. 하나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하세요. 어차피 하나의 에너지로 다 같이 쓸 거니까. 대장님, 책 100개로 써도 되나요? 맨날 읽으면서 잡니다. 제게 또 이제 잠자기 좋지. 다들 잠 안 오시면 제 거 책 보세요. 제가 못 드린 답변들은 저희 대장TV 카페에다가 문의 주시면 꼭 전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예시를 드리면서 막 드리다 보면 이게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 나중에는 시간 내서 밤을 새시죠. 온라이트를 커피 한 10잔 갖다 놓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시도 드리면서 좀 답변을 많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부족한 라이브 방송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인 영상, 소액으로 허구가 아닌 당장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